바로 어제죠. 4월 7일 날, 오늘은 8일이고요. 신형 아반떼의 디자인을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얘를 타고 다시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에 갈 거예요. 삼각대를 타고 신형 아반떼를 만나러 가는데, 역시나 길에서 아반떼를 흔하게 볼 수 있죠. 지금 저희 바로 앞에도 아반떼가 달리고 있어요. 삼각대가 1, 2, 3 1년 6개월 됐어요. 1년 6개월 만에 완전 신형으로 바뀐 건데 좀 눈에 익는 시간이. 근데 저는 그래도 불호예요. 아, 여전히? 저는 그 처음 나왔을 때 충격과 공포를 잊을 수가 없어. 1년 6개월이면 아무리 페이스리프트였다고 하더라도 좀 빠른 편이거든요. 신차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1년 6개월만 팔고 바꾸기에는 정말 낭비거든요. 그냥 껍데기만 바꿔서 똑같은 차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 형이 이제 그걸 이제 알아봐 주겠죠? 형이 엄청난 리뷰 실력으로. 어우.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버. (2018년 9월) 달에 삼각대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쟤도 그전 모델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는 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야, 여기에서 7세대로 넘어오니까 또 달라지네. 그리고 삼각대가 삼각대 전 모델과 달랐던 차이보다 한 2배는 더 발전된 모습이에요. 시각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뭐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최고예요, 시각적으로는. 근데 이제 손을 뻗어서 만져보기 시작하면 아반떼는 아반떼구나 이런 게 보이죠. 여기도 플라스틱이고 플라스틱 다 플라스틱 쓰임이 되게 많아서 차급이 높아진 건 아니고 다음 세대로 달라졌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대기아 자동차만큼 세대가 바뀌었을 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렇게나 많이 발전하는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대가 바뀌면 성큼성큼 나아지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디자인의 차이가 확 보이십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싫어하셨던 삼각대고요. 얘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해서 정말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신형 아반떼입니다. 저도 이쪽이 예쁘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네요. 우리가 이 삼각대 너무 미워하진 맙시다.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이 나오기 위해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줬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뭐 딱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를 하나로 합치던 초창기 시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았냐면 이 두 개를 합치는데 어떻게 합쳤냐면 헤드램프를 안으로 모아서 얘랑 합쳤습니다. 근데 얘는 라디에이터 그릴을 밖으로 빼서 합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얘는 자 여기 딱 끊어졌죠. 그리고 눈은 안으로 싹 모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자 이만큼만 얼굴이야. 그리고 안쪽으로 싹 모아져 있는 얘는 얼굴을 여기까지 확장시킨 셈입니다. 그 스모키 화장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눈 여기까지 그리잖아요. 여자분들 스모키 화장하면 눈도 훨씬 커 보이고 싸나워 보이게.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눈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안쪽에다 뭔가 다 집어넣었는데 얘는 디자인 요소를 바깥으로 쫙쫙 찢어놔가지고 훨씬 더 크고 세 보이죠. 얘는 이만큼이나 남잖아요. 차체 옆으로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얘는 이만큼밖에 없어요. 폭이. 그만큼 라디에이터 그릴을 바깥으로 쫙 빼서 헤드램프랑 하나를 연결시켰고 얘는 헤드램프를 안으로 모아서 합쳤다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봐요. 렌즈도 바깥으로 좀 많이 돌출되어 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도 위로 뺐죠. 근데 얘는 렌즈도 안쪽으로 다 말아 넣었고 보닛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덮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나와 있어요. 보닛이. 그렇다 보니까 얘는 얼굴이 이렇게 돼 보이고 얘는 이렇게 돼 보이죠. 어제 제가 이 현대자동차 엠블럼 엄청나게 크게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랑 길이를 그대로 재보면 한 1cm 정도 옆으로 더 길어졌네요. 이게 재보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쟤는 라디에이터 그릴 가운데 있어서 존재감이 좀 덜 했던 반면 얘는 따로 독립을 해서 코끝에 달려 있으니까 훨씬 더 눈에 딱 보이죠. 뭐 자랑스러운 로고는 아니었거든요. 뭐 벤츠, BMW 이런 거랑 비할 바는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 이르러서는 대놓고 자랑을 할 만한 위치에까지 올라섰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보면 예전에 북미 시장에서 뭘 되게 마케팅으로 삼았었냐면 우리 보증기간 되게 길고요. 엄청 싼데 편의장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다른 차에서는 옵션으로 들어가지고 우리는 다 기본 제공이에요. 이런 걸 되게 선전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현대차는
그런 거보다는 뭐 품질, 성능, 그리고 또 가격도 다 제가 다 받고 있죠. 그런 걸 보면 그 브랜드 네임밸류가 과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자신감이 이렇게 엠블럼을 키우는데도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엠블럼을 키우는 것 자체는 뭐 디자인적인 트렌드와도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여기 보닛 파팅 라인 있죠. 요것도 지금 이 프론트 팬더 패널보다 보닛 파팅 라인이 더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얘가 덮고 있어요. 그럼 밑에 그림자까지 생겨서 이 선이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이겠죠. 이 선은 쭉 가면 벨트 라인으로 쭉 이어지게끔.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삼각형의 디자인 테마를 사이드 미러에도 녹여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얘는 없고요. 이런 데 다 각을 넣었어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서 보더라도 거울도 되게 각졌거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형 아반떼는 이 필러를 감싸고 있는 요 몰딩 부분이 다 필름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필름이 중간중간 어디 콕 찍혀가지고 까져 있는, 그래서 그 안쪽에 하얀색 철판이 드러나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보시면 철 프레임을 별도의 플라스틱 마감재로 더 씌워놨죠. 이 편이 훨씬 더 깔끔해 보이고요. 물론 얘도 유광 플라스틱 넣어주면 좋죠. 근데요, 지금 이 유광 플라스틱은 소나타나 K5도 상위 트림 돼야 넣어줄까 말까 하는 와중에 아반떼에 넣어줬을 리가 없어요. 문을 열어도 또 차이가 나요. 일단 구형을 보시면 지금 문 그리고 프레임 여기 중간을 용접해서 붙여놓은 게 보이시죠? 여기 용접 자국. 이 두께도 좀 얇아요. 신형을 보시면 이 프레임과 문이 한 판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용접 자국이 없고요. 여기 하나로 쭉 이어지잖아요. 이 프레임 자체도 훨씬 더 두껍고요. 그만큼 보기에도 깔끔하고 안전도에도 이점이 있겠죠. 어제 이만큼 플라스틱 파츠를 별도로 덧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뒤에로 옆창문 그래픽이 여기까지 연장돼 보이죠. 반면에 구형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뒷바퀴 정도예요. 뒷바퀴 중심보다 조금 뒤로 물러나 있는 수준까지 창문이 밀려나 있는데, 얘는 쭉 내려가 보면 뒷바퀴 중심보다 훨씬 더 뒤로 밀려나 있죠. 구형은 한 여기까지였는데 신형은 쭉 내려가 보면 여기까지예요. 그만큼 차가 더 커 보이고 좀 더 날렵해 보이죠. 실제로도 차 길이는 35mm가 길어졌습니다. 휠베이스도 20mm 늘어났고요. 입체감의 차이, 면의 수, 이런 변화들 딱 봐도 그냥 보이시죠? 얘는 뭔가 디자인 요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면 다 접고 꺾고 날카롭고, 하지만 얘는 되게 밋밋하죠. 평평해요. 그래픽적으로 면만 나눠놓은, 되게 복잡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 얘는 면 자체도 입체예요. 각도져 있죠. 이런 세대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얘는 2D에서 그림만 복잡하게 그렸고, 얘는 3D에서 면까지 복잡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흉봤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트렁크를 덮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홈도 없고 손잡이도 없고. 그러면 밖에, 자 보시면 지금 검정색 차여서 먼지가 엄청 보이시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찌찌들이 다 제 손에 묻어요. 구형은 손잡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거 어디 갔습니까? 어디다 팔았어요 그거? (7세대) 아반떼가요, 엔진과 변속기를 구형과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보닛을 열어봤죠. 어디가 달라졌나 양쪽에 두리번 봤더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엔진 디자인 커버도 똑같이 생겼고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조금 달라진 점이 있긴 합니다. 어디냐면 요 부분, 이 왼쪽 부분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이 신형은 엔진 흡기가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잠깐 그 흡기를 담아두는 방이 있죠. 그리고 필터를 통해서 엔진으로 갑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지금 AGM 배터리를 썼어요. AGM 배터리는 과거에 쓰던 일반 배터리에 비해서 가격은 조금 높습니다만 충전이 조금 더 빠르고요. 겨울에 추울 때 시동도 잘 걸리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구형은요, 보시면 흡기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 파이프를 타고 아래로 저기로 가요. 그럼 저쪽에 아까 여기에 달려있던 방이 저 아래쪽에 있고요. 저 방을 거쳐서 다시 위로 올라와서 필터로 들어갑니다. 요게 필터거든요. 그리고 필터에서 엔진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구조가 되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엔진으로 들어가는, 되게 복잡한데 쟤는 쑥쑥 되게 공기의 이동 경로가 빨라졌죠. 이런 점이 조금 개선됐다고 보여지고요. 이 차체 구조도 조금 달라진 게 보이는데, 얘는 이 빔 보이시죠? 세로로 들어가는 빔.
그리고 요런데 용접이랑 실링 처리한 것도 다 좀 너덜너덜하게 보이고, 얘는 배선이 지금 플라스틱 관으로 싸져 있는 반면에, 얘는 보시면 여기 서스펜션 마운트에서 앞쪽으로 내려가는 이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빔이 하나 추가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용접이나 실링 처리가 구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전선들을 구형은 플라스틱 관으로 감쌌다면 얘는 이런 직물 테이핑 처리를 한 게 차이네요. 저희가 엔지니어는 아니어서 정확하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정말 속속들이 볼 수는 없지만, 뭐 눈으로 딱 보더라도 조금씩 달라진 게 보이고요. 더 깔끔해 보이긴 합니다. 제가 더러운 걸 감안하더라도요. 자, 신형 아반떼의 실내는 저희가 어제 라이브를 하면서 정말 꼼꼼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열 공간을 비교해 볼 텐데 둘 다 제 몸에 맞춘 상태예요. 구형은요, 똑같은 기준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주먹이 이 정도에서 끝났거든요. 한 요 정도 더 늘어난 느낌입니다. 요 정도. 아무리 제가 제 차를 타더라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를 때가 있어요. 저녁에 타면 똑같은 난데 저녁에 타면 왠지 운전자세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날 때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좀 간사하고요. 이렇게 주먹을 알아보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건 압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이 상황에서 제 몸에 맞췄을 때 늘어난 건 확실해요. 한 요 정도? 이걸 그대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늘어났던 요만큼의 공간 있죠. 그만큼이 쟤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쟤는 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훨씬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좀 꽉 끼죠. 닿아요. 제 정수리랑 손날, 손등이 천장에 닿습니다. 그런 걸 보면 무릎 공간은 구형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났고 머리 공간은 줄어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재밌는 게 이게 제온표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휠베이스 길어졌죠? 천장 낮아졌죠? 이런 걸 수치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네요. 발밑 공간도 차이가 나요. 얘는 보면 거의 제 요 정도 길이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가운데 턱을 저 구형에서 재봤을 때는 턱이 한 요 정도? 한 2, 3cm 정도? 자로 잰 건 아닙니다만 확실히 신형이 가운데 턱은 구형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이게 이번에 플랫폼이 바뀌었잖아요. 플랫폼이 바뀌면서 구형에 없었던 하이브리드 트림까지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형 플랫폼을 만들면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만들었겠죠. 중간에 센터 터널을 따라서 배터리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뭐 엉덩이 받침 밑에다 배터리를 집어넣거나, 아무튼 배터리 공간, 뭐 이런저런 관련 기능을 집어넣을 공간을 계산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보여지지 않나 싶어요. 자, 신형이 구형보다 나아진 점 하나 더. 구형은 2열 시트 등받이가 폴딩이 안 됩니다. 심지어 스키스루도 없어요. 쟤는 상위 트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구형 아반떼는 스키스루도 없고 등받이도 접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형은 이렇게 등받이가 접히죠. 그러면 긴 물건을 실을 때 훨씬 용이하겠죠. 실내에서도 겉모습 못지않게 장족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으면 이게 준중형급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멋있어요. 다만 몇몇 단점이 있었죠. 뭐 트렁크 닫을 때 잡는 안쪽 손잡이가 없다든지, 이 운전석 왼쪽에 주유구 뚜껑 부위 마무리가 조금 허술하다든지, 2열 등받이를 접을 때 레버를 당겨도 뭔가 반응이 없다는 점, 딸깍하고 의자를 앞으로 딱 튕겨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점, 이런 사소한 단점들이 몇 개 눈에 띄었을 뿐 패키징, 디자인, 실내외 포함해서요 전부 6세대에서 7세대, 한 세대 진화했습니다만 뭐 1.5세대가 진화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장족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웠고요.